이명박이 언젠가는 포토라인에 선다. 네. 제목이 워낙에 많잖아요. 지금 네. 걸려 있는 것만. 제목이.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로 가장 먼저 설 것 같습니까? 이 140억 수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제 검찰총장이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뭐 이명박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 예,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뭐 법에 위배됐으면 한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가 전직 국가원수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 되죠.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인데 수사를 하찮은 걸로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라가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팀을 꾸려서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명을 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이 140억을 가져온 그 사건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명박에 대한 적폐 중에 이명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삼성과 이명박 간의 거래가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4조가 넘는 돈을 저 이건희한테 찾아서 그냥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줄 우리 각하가 아니에요. 삼성과 이렇게 이명박 간에 거래가 있어요. 그 거래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비행장을 3도 꺾는 틀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 안보를 사리사욕에 처바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이런 식으로 경제 사건, 이명박의 돈 사건에서 이명박은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물론 국정원의 국정농단, 댓글 블랙리스트도 진행됩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된 것도 정치를 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서 이명박의 범죄 행위를 하나씩 둘씩 밝히는 게 이명박을 잡는 것이고 이명박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 140억의 소수 네. 소수가 어디였었죠? 소수는 뭐야? 정말 바른 무진분입니다. 알았어. 뭐 이해하시죠? 소수. 소스가 누구냐고요? 이명박 140억이요? 140억이. 도곡동 땅을 팔아서 도곡동 땅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을 다스가 가지고 있다가 예. 다스에서 그 BBK로 넘긴 거죠. 190억을 줬는데 처음에는 50억만 주고 140억은 다른 데다 두고 도망갔었죠. 제가 주말에 도곡동 바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 때문에. 딱 거기서 주시림 기자 얼굴이 보이더라고. 그 모든 그 인생의 업보랄까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돼. 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한 가지 제목만 있으면 그걸로 조사하고 부르면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걸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국가원수라는 나름대로 무게감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75% 이상, 4분의 3 이상이 이명박 수사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여기서 검찰이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 얘기를 외치기 시작해서 검찰에서 배당도 하고 이제 그렇죠.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나요? 다 알았는데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탄핵이 불가하다. 그리고 책임 총리제로 나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박근혜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있는 거는 못 참는다. 어서 빨리 물러나라, 내려와라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게 막을 내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이명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이명박의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역사가 바로 산다.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검찰이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둔 거지. 전직 국가원수입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다스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이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횡령해서 슈킹해놓은 돈인 거잖아요. 공금을. 그게 비자금인 거잖아. 그게 한 100억 원 정도 만들어져 갖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단초가 돼서 이제 점점 괴물처럼 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명박은요. 2000년대 중반, 2010년까지도 수기장부 썼어요. 다스에서. 이야. 왜 그러냐면 돈 빼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빼려고. 그래서 수기장부를 했어요. 비자금. 네. 사실 그게 이명박 그 모든 범죄상에 네. 푸는 전 단초라고 그럼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수밖에 없는 그거잖아요. 비자금이 나왔을 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그냥 덮었죠. 내곡동 사저를 샀을 때 그 이시영이 낸 돈도 청와대에서 국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자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내곡동 특검에서 아예 건드리지 않았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명박의 이제 대통령일 때는 공소시효가 중지되잖아요. 5년 동안.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아까 말한 포괄일제라고 하는 게 공소시효가 10년인데 5년을 빼면 지금도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명박의 다스의 비자금을 고소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웬만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캘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게 돈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지. 돈을 위한 거대한 사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돈의 행방을 찾아야죠. BBK 지금 피해자들이 고발한 사건도 네. 검찰이 의지만 가지면 그걸로도 다 연결돼 있는 아, 사건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BBK 실소유가 네. MB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 선거라고 하나 지위도 지금 문제가 생기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그렇다는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 일단 기본적으로 다스가 이명박 거라면 직권남용이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적용이 되고 그러면 BBK도 그렇죠. 이명박 거라고 직접적으로 그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주가 조작은 차치하고 직권남용과 그 다음에 다스 이 회사가 해외에 이렇게 돈을 빼돌리고 이시영한테 간 그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외환관리법이 명확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당장 사법 처리돼요. 어. 이명박을 잡을 수 있는 직접적인 파일이 140억 원과 다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이제 얘기가 갔습니다. 이번에 이명박이가 네. 우리 싫어할 말도 안 붙이고 싶지도 않아. 이명박이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썼었잖아요. 네. 보고 어떠셨어요? 기뻤죠. 그렇구나. 기뻤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명박이 한 달, 두 달 있다가 입장 표명을 할 정도로 막 몰아붙인다는 얘기였는데 그렇지. 사실 제가 이명박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명박 책을 내고 뭐 노래를 내고 이승만 형이 노래를 내고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하나도 다뤄주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몰라. 뭐 책이 나왔는지 뭔지도. 근데 그때부터 계속 외치고 다녔는데 그리고는 140억 비밀에 대해서 썼는데 그거는 제가 이명박 관련된 기사를 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입니다. 제가 BBK 메모를 써서 BBK 특검이 됐고요. 내곡동 사절을 찾아가지고 내곡동 특검이 됐어요. 그 두 특검을 이끈 기사보다 훨씬 큰 기사였고 큰 의미가 있는 기사가 140억이 아무데도 안 받아줘요. 이명박이란 얘기가 안 나오고 정말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어요.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 400번 욕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김성주 한번 욕했다 했더니까 댓글과 그 모든 부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쓰고 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집에 들어갈 때 막 무릎이 팍팍 꺾이고 아이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날려도 이게 안 되나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해야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계속 하다가 2달 만에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하고 2달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이 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김효재, 이동관이 그렇지. 계속 나온 게 그래서 얘네들 불안해하고 있다. 쫄렸다. 제가 기사를 쓰고 그 내부 반응을 봤는데 바로 대책회의를 하고 다스에서는 계속 서류 갈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명박이 말을 하고 아까 입장 표명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됐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명박이 이제 카운트 파트너인데 이쪽 반응이 있어야 우리들 입장에서 이명박의 죄상을 다시 꺼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동원되냐면 주진우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방이 오가기 시작하면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조만간 또 그럼 2차 나오겠네요. 그게. 이명박이 그 입장문이 페이스북에 썼지만 웃기기도 하지만 차라리 기사를 부르던가 서너 명 정도가 달라붙어 쓴 명문장이 됩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럼요. 네. 고민 끝에 쓴 거네. 네. 회의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너무 많이 걸려 있긴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봐요. 동의합니다. 이것저것 다 벌려놔봐야 오히려 분산만 되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제대로 된 운동으로 자리 잡고 더군다나 지금 좋은 게 검찰이나 경찰이 재수사 요청하거나 고발한 사건 다 받아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주진우를 검색하면 한 사건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물어볼 그렇죠. 오촌 살인 사건도 경찰이 물었지 지금 재수사 하겠다고 했지. 나머지 지금 BBK 피해자들도 지금 재수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깨어 있는 분들도 다스 해가지고 맨날 쟤네들은 BBK 다스만 얘기해가지고 괜히 이 적폐청산을 그르치는 거 아니냐, 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가슴 아팠어요.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명박을 잡으시는 가장 확실한 카드예요. 나머지는 애매해요.
그리고 이 적폐의 근원이 이명박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명박을 잡아야 되는 게 적폐의 원흉인데. 그렇죠. 자, 네. 개혁 좋아. 적폐청산 좋아요. 근데 다 잡고 이명박만 안 잡으면 이게 적폐청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반도 안 됐어요. 시작이자 끝이 이명박이에요. 이명박을 잡아야, 이명박이 돈을 찾아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말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그렇지. 얘기하고 이제 자기도 잡혀가기 전에 하나씩 꺼내놓고 그러면서 이 적폐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해소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감히 10몇 년 동안 이명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게 유행어 된다고 뭐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뭐 다스에 제가 뭐 목숨 걸고 미친놈도 아니고요. 근데 이명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쉬운 길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제가 공무원 출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명박이 이 영포 라인에 대한 만행이 행정공무원 사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나 영포 라인이냐 하면 이게 통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따로 같은 고시 합격하고 뭐 그쪽에 태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저기 구구까지 영포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아직도 국가 통제에 벗어난 세력들이 국정원이나 검찰 내부에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거를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이건 아까 뭐 50이라 그랬는데 저는 30%도 안 된다. 적폐정산. 청와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네. 뽑아야 아직도 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했던 사람들 그대로 다 있어요. 승진해 있어요, 심지어.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명박 특검이 2번 있었다고. 그렇죠. 거기에 특검에 파견나가는 검사들은 지금 현재 검찰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검찰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율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명박을 잡는 팀에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이번엔 잘할 거예요. 어. 잘할 거라. 근데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깨어 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검찰들이 함부로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를 잡는다니 현역 대통령을 잡는 현직 대통령 그리고 실질적 대통령 이재용을 잡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야, 잘 못하면 촛농으로 떨어뜨려 죽이겠다. 지져 죽이겠다.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각하고 수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인이 이 사회를 굴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로 인해서 역사는 진보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멋진 말입니다.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서는 걸 예상하시기를 네, 1월까지는 설 거다 이렇게 네, 했어요. 12월, 1월 생각합니다. 그럼 12월, 1월 정도에 진짜 이명박이 이제 이게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른 게 거의 없거든요. 유죄 확신이 없으면 못 세운다고 검찰은. 그러면 네,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포토라인에 딱 서는 순간에 현장에 가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켜봐야죠. 감정 정말 묘해하시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기뻐요. 혹시 나는 이런 생각이 나. 아까 네. 기도 찾고 얘기하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새해 선물로. 묘하긴 해요. 이번에 네. 박근혜 구속 연장일이 4월 16일이더라고. 그러니까요. 뭔가 좀 소리 쫙 치는 게 분명히.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박근혜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있는 거는 못 참는다. 어서 빨리 물러나라, 내려와라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게 막을 내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이명박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이명박의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역사가 바로 산다.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검찰이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둔 거지. 전직 국가원수입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다스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이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이명박이 언젠가는 포토라인에 선다. 네. 제목이 워낙에 많잖아요. 지금 네. 걸려 있는 것만. 제목이.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로 가장 먼저 설 것 같습니까? 이 140억 수사를 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제 검찰총장이 위법 사항이 나오면 뭐 이명박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 예,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뭐 법에 위배됐으면 한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가 전직 국가원수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 되죠.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인데 수사를 하찮은 걸로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라가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팀을 꾸려서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명을 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이 140억을 가져온 그 사건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명박에 대한 적폐 중에 이명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삼성과 이명박 간의 거래가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4조가 넘는 돈을 저 이건희한테 찾아서 그냥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줄 우리 각하가 아니에요. 삼성과 이렇게 이명박 간에 거래가 있어요. 그 거래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비행장을 3도 꺾는 틀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 안보를 사리사욕에 처바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이런 식으로 경제 사건, 이명박의 돈 사건에서 이명박은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물론 국정원의 국정농단, 댓글 블랙리스트도 진행됩니다. 이미 어퍼랄까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돼. 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한 가지 제목만 있으면 그걸로 조사하고 부르면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걸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국가원수라는 나름대로 무게감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75% 이상, 4분의 3 이상이 이명박 수사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찰이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 얘기를 외치기 시작해서 검찰에서 배당도 하고 이제 그렇죠.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나요? 다 알았는데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탄핵이 불가하다. 그리고 책임 총리제로 나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된 것도 정치를 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서 이명박의 범죄 행위를 하나씩 둘씩 밝히는 게 이명박을 잡는 것이고 이명박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 140억의 네. 소스가 어디였었죠? 소수는 뭐야? 정말 바른 무진분입니다. 맞아. 뭐 이해하시죠? 소수. 소스가 누구냐고요? 이명박 140억이요. 140억이. 도곡동 땅을 도곡동 팔아서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을 다스가 가지고 있다가 예. 다스에서 그 BBK로 넘긴 거죠. 190억을 줬는데 처음에는 50억만 주고 140억은 다른 데다 두고 도망갔었죠. 제가 주말에 도곡동 바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 때문에. 딱 거기서 주지림 기자 얼굴이 보이더라고. 그 모든 그 인생